심석희 선수의 미투가 이제 촉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유망했던 한 여성 유도 선수가 폭로전에 함께 했는데요. 신유용 씨라고 합니다. 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활약상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이 변호사님, 이 코치에게 고1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미 고소를 한 지는 약 1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도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격투기이고 거기서 과격한 어떤 가르침 내지는 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동인데 거기에서 단순히 어떤 대련의 정도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습 폭행,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목 조르기를 시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절을 할 때까지 목을 조르기도 하고 거기에 폭행을 넘어서 실제로 고교 시절부터 성폭행을 쉽게 말해 강간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20차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본인은 운동조차도 본인이 유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것으로 뜻을 펼쳐보려고 했지만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아픔 때문에 운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유는 작년에 고소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뭔가 확실하게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글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상당히 저희가 방송상 다 못할 이런 일을 신유용 선수에게 한 것으로 주장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들은 연인 관계였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16살에 무슨 연인 관계입니까? 보통 성폭행 관련한 고소를 당하면 흔하게 하는 변명이 이제 연인 관계였다. 상대방이 합의를 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그 전에 지금은 뭐 특별히 이제 죄가 성립이 된 것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정말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코치와 제자 간의 관계입니다. 게다가 남자 코치와 여자 제자인 것이죠. 위와 아래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성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숨기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나와서 드러내고 고소를 했다라는 점만으로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에 관한 범죄는 처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치는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 여부를 체크를 하자, 같이 산부인과를 가자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무렵에 이 코치가 산부인과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증거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돌잔치에 오거나 자리에 함께한 건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전 코치입니다. 자, 김 교수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선수 생활 그만둘 때 이 부상 때문인 줄 알았더니 이 성폭행 충격이 있었던 거죠. 오늘 한 인터뷰에 보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금전적으로라도 사죄를 구하고 싶다. 회유하려고 했던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더라고요. 적지만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건네면서 이제 회유를 하겠다. 이거라도 받아주겠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파렴치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정도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15년도에 서울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관계가 좀 정리되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신 선수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올 초에 고소를 하게 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유독에 떠난 이유가 사실은 부상이 아니라 성폭행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아내가 불륜으로 의심하게 되는데 그걸 말을 좀 잘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갖고서는 고소를 하게 됐던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내가 알면 안 되니까 50만 원 정도 내 수중에 있는 게 단데 이걸 받고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파렴치한 내용들을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사파를 보게 되면 노란색 방망이 같은 게 나옵니다. 저게 파이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저 노란색 파이프를 가지고 많은 폭행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거를 당시 유도 선수들은 단무지라고 부르면서 극도로 경악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폭행이 가해지고 나서 신 선수의 담당이 저 코치의 숙소를 정리하는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에게 여자 선수에게 숙소를 정리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건데 네. 저 숙소로 부르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초부터 여성 선수와 남성 코치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들이 조금 더 철저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화면에요. 저희가 연습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신유영 선수가 다녔던 학교 그 유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이렇게 여성 선수가 당할 때 그게 강간이 아니라 화가 아니었어라고 하는 그런 시선. 본인이 그래서 이미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무마가 되거나 아무도 증언을 안 해줘서 질척질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당했던 거, 네. 그다음에 이 신 선수가 또 이 코치에게 당했던 거를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이 구조. 그러니까 대한유도회라든지 아니면 빙상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네. 오히려 그걸 덮으려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네. 심석희 선수나 이 신 선수 같은 이런 피해자, 희생자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구조에 사실 저는 뭐 더 위에는 대한체육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더 위에는 사실 국가 스포츠를 지금 관장해야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네.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마다 감사라는 시스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선수, 코치, 감독 이들에게만 서로 상하 수직 관계가 이어지도록 그대로 방치를 하면 네. 이런 선수들과 같은 피해자나 희생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협회나 또는 뭐 대한유도회 같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번에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경찰에 의지를 하려고 해도요, 수사가 더 진전이 되지 않았고 혐의 없음으로 지금 검찰에 당시에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16살. 내가 어떻게 코치랑 사랑을 해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면서 이분이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근데 조재범 전 코치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계란으로 파헤치기 아닐까.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교수님? 일단은 우리 임경호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 당국이라든가 또는 체육회 당국들, 유도회라든가 각 선수 기관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이런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제대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막상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유도 연습하는 현장 가보면요. 네. 왜냐하면 조르기라든가 뭐 업어치기라든가 되치기, 매치기 많은 기술 발휘하는데 남녀 선수들이 어떤 때는 남자 선수처럼 강한 선수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녀가 사실은 같이 몸이 닿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 선수로 스포츠로서만 다뤄야 되지 이것을 남녀 관계로서 또는 도리어 뭐 성폭행이라든가 또는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그 차단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 어떻게 그 어린 10대 어린 소녀에게 그런 일을 벌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체육계 현실이 이해되는 측면 관행이 있었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과감하게 고리를 끊는 제도적 개선책과 철저한 법적 처벌 이런 부분이 또 이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누군가의 비호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석희 선수 사건 당시에도요, 이 절박했던 부친의 탄원서가 공개가 됐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심석희 선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코치에게 찾아갔는데 네. 술을 마시면서 법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배짱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정말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도 너무나 버젓이 자리 없었던 심석희 선수가 감기 몸살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심석희 선수는 폭행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아서 또 뛰어나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당시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일 없었다는 것처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됐죠. 네.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났을 때 스포츠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징계 처분을 받고 혹은 선수로서 제명이 되고 나도 어느 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빙상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젊은 빙상인 연맹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 네.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이 추가 내용이 기자회견 얘기가 됐었죠.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 나오게 되는 일부의 얘기는
이 빙상계에서 모종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태강 이 문체부 차관님, 과거에 있었던 정유라 승마 지원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쫓겨났다가 다시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체크가 갖고 있는 오래된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존재하는 만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촉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상황에서 물타기 논란으로 벌거졌었던 김보름 선수의 주장이 있죠. 사실 내가 피해자였다, 폭로를 했는데 당사자인 노선영 선수의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이 변호사님? 네,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는 우리가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봤던 왕따 사건으로 얼굴을 봤던 선수들인데 이제 서로가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로부터 뒤에서 따로 불림을 당해서 천천히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노선영 선수는 지금 당장은 대응하지 않겠다. 오히려 심석희 선수에 관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면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빙상의 일각이라고 빙산의 일각 같은 폭행 사건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